전배 12번째입니다. 사진 전비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제 임서하면서 반복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는 개인이 공부할 때는 쓰되 이 반복자까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복자는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벽자에서 이 왼쪽 이 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핵은 여기서 운표라고 내려올 때는 그냥 일자로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래 율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이 부분이 왜 핵이 약간 이거보다 굵어지느냐면요. 여기는 올 때 원필이 왔습니다. 여기서 붓을 바꾸면 방향전환 하게 되면 약간 방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더 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이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와서 이쪽으로 붓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해서 다시 붓을 수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방향전환은 붓을 중봉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또한 방향전환 해야 붓이 이 호가 가지런하게 되면 먹물이 잘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봉 자꾸 우리 강조하는 것은 중봉을 함으로써 내가 모든 걸 먹도 내가 주재할 수 있고 이 호 하나하나를 내가 주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쓰지 마시고 늘 중봉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운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옆으로 행액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쓰는 것마다 운필의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기필의 수필, 기필 이런 모든 게 다 다르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깊이라고 바로 내리꺾기죠. 그리고 이 부딪히는 데는 와서 서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전환 약간 합니다. 여기 와서 다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돈필로 운필합니다. 그리고 붓을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정말 천천히 해줘야 이런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머리는 계속 이제 간머리 있는 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전선은 그냥 이렇게 돌면 되지만 예선은 여기 와서 멈추어서 다시 붓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행핵과 내리끊는 핵을 다르게 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어서 방향 전환한다는 생각, 그것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파측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따로 뭐 내려오는 파측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방향으로 한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글씨 전서, 예서, 해성, 총서, 점은 옆으로 행역과 내리끊는 수액 이걸 정확하게 내가 구사할 줄 알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이 글씨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의를 한다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달리 이런 핵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응용하면 됩니다. 조금씩. 자, 이 부분은 옆으로 또 한일 한다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똑같이 여기 하고 방향전환, 그리고 바로 방향전환하고 그리고 붓을 중봉으로 모읍니다. 이때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빨리 해갖고는 이 핵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필하고 수필은, 기필, 수필은 무조건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기필하고 수필은 무조건 천천히 해줘야 그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일직선을 하지 말고 약간 기울게 합니다. 이 점은. 그리고 이쪽을 한일 한다. 이쪽은 파책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뭐 점액을 따로 한다, 이래,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한일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수필하면은 이런 점액이 돼. 요거는 파책 바로 한다. 그리고 붓을 모은다. 이렇게 하면은 점액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 뭐 점액 공부한다 하지 마시고, 옆으로 한일과 내리끊는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운필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방필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에서는 방필 학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책은 원필이 있어도 어떤 데는 방필로 원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신비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방필을 터득한다 생각하시고 학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내려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합니다. 바로 방향전환해서 돈필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로 전에서 중봉으로 수편합니다. 자, 선전하게 되면은, 먼저 선절하게 되면은 이것이 약간 강하게 됩니다. 선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와서 이러면 바로 절이고 여기서 굴리면은 전이 됩니다. 그리고 전절. 그래서 선절할 거냐, 선전할 거냐, 그것을 이걸 강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르게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아, 4개구나.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걸 먼저 흉고 가슴에 먼저 씁니다. 쓰고 그리고 손에 맡겨 붓을 운필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내려온 행액이 많습니다. 행액 다 다리 간다 생각. 제가 이건 일부러 방필로 했습니다. 자, 붓을 제가 방필로 바로 이렇게 붓을 딱 펴주는, 페인트 붓처럼 펴주는 이 방필 학습이 여기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사심비 특징이 아들자 할 때 이걸 약간 이쪽으로 붓을 운필하고 다시 바로 기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제가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서 여기 보고 와서 여기서 전절 합니다. 그리고 붓을 돈필로 와서 여기서 전절 해서 여기서 바로 중봉으로 바꾸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건 앞에 설명했잖아요. 했지만 이 부분은 여기 와서 이쪽으로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완전히 방향전환 해서 이 부분 방향전환 하는 법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하면 붓이 방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예 학습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필과 원필 두 개뿐입니다. 이 방필과 원필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서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의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의를 예서 하시면서 이 한의를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바고 이거는 방향입니다. 각도, 그리고 바로
앞으로 당기면 붓이 방필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냥 제필로 다시 서서히 돈필로 와서 절해도 되고 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방향전환 또 방향,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중봉으로 수필이 되면 그대로 이 부분은 숨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번째였습니다.